다음에 2학기 내용은요 다 도형이에요. 여기 혹시 자녀분 도형들 잘 하시나요? 도형 하실 때는 어디를 좀 잘 하셔야 되냐면요 1학년 거 일단 기본으로 깔고요 2학년 도형에서 어려운 게 도형의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형의 닮음 쪽이요 아이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르치다 보면 어려운 단원들이 있습니다. 어느 단원이 어려웠냐면요 공식이 없는 단원이 어려워요. 그 대표가 도형이 아니고 어딜까요? 함수. 함수는 공식이 없거든요. 식이 나오면 그려보고 아이가 그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늦는 아이는 계속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하실 때는요 2학년 거 도형하실 때는 닮음 있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이거 2학년 2학기 기말 때 보겠잖아요. 2학년 2학기 기말 때 볼 건데요. 학교 선생님이 조금만 어렵게 내잖아요. 학교 점수가 대폭락을 합니다. 언제 그랬냐면 재작년 휘문중학교가 한번 대폭락했어요. 닮음 어렵게 냈더니 아이들 점수가 있죠. 아직은 어머니들은 상상 못할 숫자가 앞에 나와요. 7로 시작해요. 조금 진짜 난다긴다 정말 잘하는 애 있죠. 걔네가 8자예요. 9자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거에서는 도형의 닮음 좀 잘 하셔야 되고요. 3학년 거는 삼각비하고 원의 성질인데요. 삼각비는 여기 딱 보이시면 어머니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단원이 있잖아요. 수원에서. 삼각, 함수. 여기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원의 성질은요.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이건 언제 가서 중요하냐면요. 여기 도형의 방정식 가면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이 단원이 또 우리 아이들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원의 방정식에 가면 이제 뭔가 공식을 배우잖아요. 뭔가 공식을 배웁니다. 그걸 이용해서 막 풀어요. 근데 그게요 기본 문제만 풀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2학년에 보면 피타고라스 있죠. 피타고라스가 있고 여기 보면 원의 성질이 있고 삼각비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기 도형의 방정식 할 때는요 중학교 1, 2, 3학년 도형 있죠. 이 도형의 내용이 없잖아요. 도형의 방정식은 심한 문제 풀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배우는 기본 공식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풀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는 풀 게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요. 수학 이쪽 상 있죠. 수학상을 제대로 하려면요. 어느 한 단원 구멍이 뚫리잖아요. 여기 중학교 1, 2, 3학년 어느 한 단원에 구멍이 뚫리면 수학상 배우면요. 딱 그 정도 상태예요. 뭐냐면요. 아하 이쪽 단원에 이런 공식이 있었구나. 나는 공식을 외웠네. 이러다 끝나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수학상을 하고 나면요. 이제 수학 여기 보통 보는데 여기 수학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좀 부탁드릴 건요. 혹시 테스트 보고 상담하시는데 자녀분이 뭐 수학상까지 배웠다고 하시면요. 정확히 무슨 교재로 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시중 교재들이 교재마다 단원이 달라요. 제일 이상한 단원이 정석이에요. 정석은요. 방정식, 부등식까지가 수학상이고요. 도형의 방식도 끝까지가 수학하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재는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수학상, 집합부터 끝까지가 수학하.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건요. 예전에 한번 당했어요. 상담하다가. 어머니가 상담하는데 수학상까지 했대요. 근데 새로운 아이인데 저희는 그때 이거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여기까지는 한번 한 줄 알았죠? 근데 진도를 가는데 아이의 눈빛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수학상까지 나가셨는데 애가 도형을 못해 했더니 혹시 무슨 책으로 하셨나요? 했더니 정석을 했대요. 그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좀 수학상까지 했다면요. 딱 정석 한 권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로 나가시면요. 어떤 책으로 봤다 이걸 좀 얘기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면 이제 여기가 수학화인데요. 수학화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 방정식 부등식은 당연히 돼야 되고 다음에 도형은 꼭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어디 가서 좀 편해지냐면요. 기하할 때. 정확히 이제 기하 공부하려면요. 1학년 과정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미적분의 절반밖에 안 된다? 내용이 쉬워졌다? 제일 기본은요. 기하할 때 제일 기본은 1학년의 입체도형 있죠? 여기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 1학년 입체도형에서 그걸 배워요. 적응 다면체에서 막 4면체, 6면체 배우고 막 그 성질을 배우는데 그 바뀐 기하책을 배우려면요. 일단 1학년 2학기 입체도형이 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도형의 방정식을 보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무슨 어려운 문제 유형을 보면 무슨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만 하면 기하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학화 중에서는요. 집합명제 함수 그래프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라는 건 제가 딱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함수와 그래프 있죠? 이쪽 또는 하나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명제는요. 아이들 수업할 때도 제가 말하는데요. 딱 한 고비만 넘어가자고 해요. 고등학교 내신 볼 때. 고등학교 내신 볼 때만 넘어가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짚어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함수와 그래프가 있거든요. 함수와 그래프 단원을 보면 저기에 뭐가 나오냐면 합성함수, 역함수라는 단원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선행했다고 오잖아요. 문제가 저 또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좀 발생하는데요. 좀 이따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있죠?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 센을 풀면 센 B 있죠? 이런데 열심히 계산만 해요. 뭔지도 모른다면 계산해요. 그러면 다 풀려요. 다 맞거든요. 잘하는 줄 알아요.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올해 합성함수 있죠.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있는데 합성함수만 갖고 수업을 해요. 저희가 이제 2시간만씩 3번 오는데 그 2시간 반 있죠. 2시간 반짜리 수업을 가지고 합성함수의 기본 정의를 가르쳐요. 그래서 수업할 때 책도 펴지 않습니다. 정의만 가르치고 그 개념을 가르쳐요. 2시간 반짜리 수업이 몇 번 걸릴까요? 예, 그 기본 개념만 갖고요. 2시간 반짜리 3번 정도를 해요. 아이들은 계속 같은 그림만 쳐다봐요. 그럼 애들이 잘할까요?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것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좀 이따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수원, 수투 있죠? 이쪽을 나갈 때 합성함수, 역함수에 있죠? 그러니까 쌤처럼 무슨 계산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개념은 잘 모르는데 계산만 막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요. 수원, 수투 배울 때 매우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치달았냐면 지금 제가 3학년 1레벨을 가르쳐요. 3학년 1레벨 정도면요. 웬만한 고등학생보다 수학 잘합니다. 걔네가 어디가 나갔냐면 이제 여기 미적분 보이시죠? 미적분 나갈 때 갑자기 아이들이 딱 동시에 저한테 요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요구하냐면 미적분 진도 나가는 거 중단하고 우리 합성함수, 역함수 다시 한 번만 하자고. 미적분 하는데 계속 이게 발목 잡는다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저희가 이제 또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데 미적분 진도를 멈추고 다시 합성함수, 역함수를 다시 복습하고 미적분 할 정도예요. 그 아이들조차도. 그래서 여기 단원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